네, 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기술 번역 14일 챌린지 마무리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하나, 네, 이렇게 기술 번역 14일 챌린지 마무리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이 14일 챌린지를 하는 동안에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쓰여져 있죠. 번역 해보기 뭐 3회, 그리고 번역 이효율 확인하는 거 2회 해봤고, 그리고 배경 지식 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번역된 문장을 교정하는 거 해봤죠. 그리고 문장 다듬는 것도 해보고, 이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울리거나 하면 채팅창에서 조금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번역가 입문에 관련된 팁을 이제 퀴즈로 제가 내드렸죠. 요거를 한 3회 정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병행지문 찾기 1회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 이 했던 활동들이 기술 번역가로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이제 기술 번역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내용을 아주 부담 없이 한 입씩 이렇게 맛보게 하면서 재미를 보실 수 있게끔 챌린지를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음, 14일 챌린지가 성황리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을 저는 생각 못 했거든요. 한, 오늘 기준으로 43분 정도, 어, 참여를 해주셨고, 이 챌린지에 가장 많이 참여를 해주신 분들, 네, 명예전당 이 목록입니다. 빨간 모자님, 스웨디시 티님, 머리빗은 네오님, 애교 뿜뿜 무지님, 번리니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외에도, 한 25분, 26분 정도가 챌린지에 참여해 주셨어요. 재밌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기록을 해봤어요. 이 까만 점이 챌린지에 참여하신 그 기록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많은 횟수로 참여를 해주셨죠. 1등과 공동 2등의 차이가 거의 1회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좀 전에 소개해드린 이분들이 어, 거의 전반적으로 모두 참여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누락된 분이 있으신가 보네요. 마카롱님 건 제가 웨비나 끝나고 다시 한번 카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고, 음, 제가 14일 챌린지를 저는 요거를 처음 해봤거든요. 요즘 하도 유행이다 이래가지고, 나도 해볼까? 하면 재밌을 것 같다 해서 해봤는데, 14일 챌린지를 통해서 저는 이러한 아주 좋은 점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감사한 점들이. 기술 번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기술 번역, 영한 번역, 이 키워드에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놀라웠고, 그리고 번역이라는 이 같은 주제로, 우리가 깊게 소통은 못했지만, 이 같은 단톡방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했고,
아, 가끔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시는 몇몇 참여자분들에게 더 깊이, 더 심도 있게 답변해드리고 싶은데, 깊게 소통하기에는 조금 이제 제한이 있는 조건이어서, 더 깊게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다음 챌린지는 뭐, 이런 걸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아주 저한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4일 챌린지 통해서 기술 번역에 대한 관심이나 재미가 더 커지셨길 바래요. 제가 지금 제 소리를 모니터링 하느라고 여기에 꽂아놨는데, 제 목소리가 메아리해서 들리니까 조금 헷갈리네요. 이 화요일 퇴근하고 아주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이 웨비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웨비나에 오신 분들한테 내가 도움을 드린다면 뭘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기술 번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오실 테고, 그리고, 저에 대한 어떤 소식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통해서 접하신 분들이라면 기술 번역가 로라는 어떻게 기술 번역가로 데뷔를 했고, 어떻게 일감 받았을까? 그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그 기술 번역가로 이제 이걸 내 직업으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하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가졌던 직업이 그래픽 디자이너였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그래픽 디자인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구하지 않았으니까 백수였죠. 그 시기에 제가 했던 활동들이에요. 제가 이런 활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번역가가 돼야지? 그러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니, 내가 그런 활동을 이제 준비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한 건 전혀 아니었어요. 음, 그냥 20대 후반부터 영어 독학을 시작했어요. 영어가 너무 잘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딱 꽂혀가지고,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찾아보니까 뭐 영어 회화, 뭐 패턴을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영어 회화하고 영어 문법,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알고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회화도 하고 영문법도 배우고 하니까 영어 문장들을 이렇게 볼 때 조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동화책에 이제 그림 그리는 그런 동화 작가님들 중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유럽이나 이 해외에 많아요. 그분들 인터뷰 내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음, 구글 검색을 해서 그 내용을 찾아서 보고, 그분들이 뭐, 사용한 어떤 작업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검색을 하고 그 내용을 번역하고 했었거든요. 그 활동이 이제 와서 보니까 영어 번역 연습을 한 셈이더라고요. 이런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딱히 번역가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영어라는 키워드에 크게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번역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었으니, 번역으로 한번 잠깐 아르바이트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 그 번역 알바 자리가 당시에는 되게 많이 올라와 있었고 잡코리아 같은 곳에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고 어, 번역 알바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아, 그런 일자리에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니까 이력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검색을 해보니 해외 고객과 내가 거래를 하려면 영문 이력서가 있어야 된다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문 이력서를 만들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 번역 봉사, 번역 연습한 내용을 이제 내가 이런 번역 봉사를 했다. 이렇게 이력을 정리를 해서 이력서에 넣었죠. 음, 번역가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한 이후부터는
국내 시장도 제가 서치를 해보고 해외 시장도 서치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해외의 고객과 거래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더라고요. 번역료 면에서부터. 그래서 해외 번역가들은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일감을 받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유명한 해외 번역가들 검색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쓰신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매해서 읽어보고 적용하고 그런 작업을 제가 초보 번역가 시절에 했습니다. 요 단계가 지나고 요 질문을 저한테 이제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기술 번역가로 첫 일감을 받았을 때 스펙이 어떻게 되셨어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질문 받고 나니까 다른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눈에 띄는 스펙들만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나는 그렇게 대단한 건 없는데 영어를 사용하는 해외 고객과 내가 이제 거래를 할 때 문제가 없을 만한 정도 수준의 조금 어설프지만 비즈니스 영문 이메일을 작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문 이력서를 갖추고 있었고 당시에는 어, 그첫 일감을 받을 당시에는 번역 전공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번역 봉사로 대략 정확하진 않은데 한 3만 단어 정도 봉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봉사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번역에 관심을 갖기 전에 먼저 영어에 꽂혀 있었는데, 그 영어에 꽂혀서 영어 회화를 공부하고 영문법을 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중요한 스펙이었던 것 같아요. 완벽한 영어 문장을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이 고객과 소통을 할 때 상대방도 그걸 느끼거든요. 그럼 좀 더 편안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스펙이 당시에 제가 가진 스펙 중에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다 싶더라고요. 음. 제가 초보 번역가 시절부터 일감을 좀 안정적으로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감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젠 일을 좀 덜 하더라도 더 높은 번역료를 받으면서 일하고 싶다. 그런 목표를 에, 갖게 되고 그 목표를 성취하고 그 다음 단계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초보 시절에 가장 먼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번역 품질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번역 품질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일단 번역가로 고객에게 어필을 할 수도 없고 고객이 어쩌다 나라는 사람을 알게 돼서 나한테 번역 일감을 주고 싶어도 일감을 주기 전에 번역 테스트라는 걸 보는데 거기에서 아마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초보는 가장 먼저 번역 품질을 만들고 번역 품질을 향상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과거에 제가 집중했던 그 분야들이 정리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번역 품질을 올리는 데에 전 초보의 시기에 집중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첫 일감을 받았을 때 스펙이 이랬습니다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초보 번역가님들 중에서 처음 받는 일감들이 생각보다 많이 초라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300단어 아니면 뭐 50단어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좀 전에 제가 이 소개드린 이 첫 일감 받았을 때 스펙 예, 여기서 말하는 그 첫 일감은 제가 당시에 받았던 그 첫 일감 그 고객과 1년 넘게 거래를 했었고, 이 고객이 저한테 주는 그 분량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일감을 줬거든요. 그렇게 1년 넘게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일감을 주는데 그 일감의 분량이 한 달 제가 어, 가득 채워서 일주일에 5일 내내 번역을 하고 일을 해야 하는 그 정도의 분량을 저한테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이 여기서 다 나온 거죠. 그 정도의 그 볼륨으로 제가 첫 일감을 받았을 때 스펙이 이랬습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음, 뭐 어떤 분은 요즘이 더 일감 받기가 어려워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떤 분들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상황이 달라진 게 없구나. 번역 실력이 조금이라도 눈에 띄면 초보라도 금방 일감을 받는구나. 그런 어, 사례를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무튼 초보 번역가님들은 여기에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 번역 품질 만들고 번역 품질 향상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받았던 주제가 당시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주제예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시기에 가장 핫하게, 가장 수요가 많은 그 기술이 당연히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아이폰이 없었지만 지금은 아이폰이 아주 스마트폰이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소지품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술 번역가님들이 이제 어떤 주제를 번역하게 될 때, 그 고객이 나한테 주는 그 일감에서 다루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음, 선배 번역가들은 일감을 받았을 때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면 그 일감을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초보 번역가는 이것저것 다 따지면 일감을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초보 시절에 저는 네트워킹 관련된 그런 번역을 했었는데, 인적 네트워킹 말고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그 케이블이 네트워킹 연결되는 그 네트워킹이거든요. 주제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는데, 일감이 많고 고객이 저한테 그 일감을 주고 싶다라고 강력하게 어필하길래, 모르면 배우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일감을 받았어요. 근데 무슨 문장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초보 번역가님들이 그 어려움을 다 경험하게 되시거든요. 새로운 주제를 접했을 때 그 주제에 대한 입문 지식을 쌓으셔야 됩니다. 저는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네트워크 이 주제를 다루는 입문 서적을 샀어요.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서적을 사서 걔를 공부하면서 번역을 했죠. 번역을 이제 내가 1년짜리 번역 프로젝트를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고객이 첫 달 봤는데 번역 품질이 영 아니야. 그럼 이제 잘리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 번역 실력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을 거예요. 초보 번역가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 입문 서적을 공부하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번역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수준이 이 사람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아라는 게 느껴지게끔 번역문을 만들었던 거죠. 당시에 제가.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해야 또 다음 달에 일감이 들어오고 또 그 다음 일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보 번역가님들이 아, 너무 어려운 주제, 막 의학, 뭐 심장 수술에 관한 거, 막 이런 거를 초보한테 만약에 일감이 왔다면 처리하기 너무 어렵겠죠. 근데 그 정도 난도는 아니고 내가 좀 공부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주제라면 일감 받으시고 그 주제에 대해서 어, 입문 지식을 쌓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스타트 지점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물꼬를 텄거든요. 당시에 저는 IT 마케팅 번역을 주로 했었고, 한 경력 3년 차 정도 지나면 이제, 일감이 이제 꾸준히 오는데, 이 꾸준히 오는 일감의 물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요. 그래서, 번역을 일단 기본적으로 느 정도 뭐 평균 품질 이상은 번역 품질을 만들어줘야 되고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번역 분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부분도 또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을 주로 했었어요. 경력 3년 차 전후에. 근데 이때 많은 비슷한 이런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크게 갈리더라고요.
박리다매를 할 건지 아니면 전문성을 살릴 건지. 근데 저는 전문성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경력 5년 차 이후가 지나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더 전문성을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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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제 몸값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선택을 그렇게 했어요. 이런 방향으로 제가 지난 그 10년의 기간 동안 이런 방향으로 제 커리어를 방향을 잡아왔던 거죠. 거의 마지막에는 의학 번역을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바빴는데 의학 번역하는 게 되게 좋은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의학 번역이 전문 분야이고 수요가 많고 한 건 맞는데 이 주제가 본인 거 맞아야 돼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한 그 호기심과 내가 이 주제를 번역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막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괴롭지 않았거든요. 본인에게 맞는 분야가 있어요. 아무튼, 의학 번역 일감이 막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제가 의학 번역, 법률 번역 말고도 마케팅 번역, 그 다음에 이 카피라이팅, 이쪽으로도 제 커리어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다. 이런 방향을 정했었어요.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마케팅 번역을 했는데 그게 잘 맞았고, 마케팅 번역 쪽에서 제 몸값을 높이는 게 좀 더 수월했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전문성을 더하시라는 거죠. 아무튼 제 강점을 강화했더니 점점 더 넓은 새로운 기회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카피라이터가 돼야지 생각하고 카피라이터가 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열심히 만들어야지 하는 그 시점에 그동안 제가 이렇게 지나왔던 그 여정들,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노하우나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먼지 속에 쌓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누군가 나처럼 똑같은 고생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나는 내 갈 길을 가되 내가 그동안 쌓은 노하우 인사이트 그걸 강의나 이런 자료로 만들어서 사람들과 공유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노라의 번역 수업이고 제 주변에도 기술 번역가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기술 번역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기술 번역을 안 한다면,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이 기술 번역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한테 꼭 알려줘야 하는 내용은 뭘까 하는 내용만 추렸어요. 번역 기본 이론?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들의 바탕으로 우리가 챌린지를 해본 거거든요. 음, 그 번역과 대비에 관련된 어떤 팁을 퀴즈로 드린 그 내용은 여기 들어있지 않고요. 대부분의 내용은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번역 기본 이론, 이런 것들은 이제 번역가님들의 자존감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번역 요율, 뭐, 이렇게. 번역 요율은 번역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번역 요율을 개선하는 방법 알아야 되고,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지점으로 나아가려면 번역 요율을 내가 어느 정도 향상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강의이고요. 뭐, 트라도스 기본 사용법이라든지, 그리고, 첫 번역 일감 받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번역 테스트 실습에 관한 이런 강의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내용들이 다, 기술 번역반 커리큘럼이거든요. IT 번역 실습, 그리고 마케팅 번역 실습. 얘네들은 조금 더, 뭐라죠? 비중이 좀 더 많이 넓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커리큘럼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제가 왜 우라의 번역 수업을 시작했는지 그 내용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 번역반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영어가 지금 중상급 이상이다. 최소 내가 영어 중급은 된다. 그리고 영어로 내가 필요한 걸 검색하고, 영어로 검색된 내용을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한국어가 모국어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최소 1년은 번역 훈련을 할 거다. 이런 마음가짐 있으신 분들, 실제로 1년 정도 투자할 여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가 왕초보이신 분들은 아쉽지만 영어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한국어가 어려우신 분들도 안 되고요. 가끔 외국인 분들이 이 수업 듣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일단은 먼저 한국인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단기간에 내가 결과를 내야 돼요. 저는 번역 연습 투자할 시간 많이 없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추천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짧게 기술 번역반 보너스 컨텐츠 잠깐 소개할게요. 이번에 8월 기술 번역반에 제공하는 보너스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음, 제목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초보 번역가들이 경력을 쌓지 않고, 경력은 이제 내가 일감을 받아야 경력이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일감을 받기 그 전 단계에 경력을 상응하는 그런 경험을 만드는 방법, 요 강의를 보너스로 드리고, 저는 초보 번역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해외 고객과만 거래를 하고 있어요. 아, 국내 업체와 번역을 하면 번역료율을 제가 원래 받는 거에 절반 수준밖에 못 받거든요. 그래서 해외 고객과 거래하는 법, 이런 전자책 드리고, 그리고 이 기술 번역반에서 그 과제물을, 번역 과제물 쓰시는 게 있거든요. 그 번역 과제물을 하시기 전에, 아, 모든 기술 번역반 수강생들이 반복해서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어려워하는 그 부분들만 정리해 놓은 PDF 드리고, 그리고, 음, 뭐 번역가를 파트타임으로 하시건 아니면 난 이걸로 제2의 직업을 진지하게, 아, 조금 오랜 시간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여기 이 챌린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인드셋을 잘 먹고 잘 사는 번역가의 마인드셋을 장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고객과 일할 수 있어. 그러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네? 그럼 이거 하지 뭐. 요렇게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지난 시간 동안 그 마인드로 어, 제 커리어를 만들어 왔고, 그리고 이 생각을 하기 전에는, 어, 모든 결정권이, 저의 커리어, 저의 몸값, 저의 번역료율, 이게 다 고객에게 달려 있었는데, 제가 생각을 바꾸고 나서부터는 그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게 나에게 있다라는 걸 저는 이제 이 커리어를 만들면서 깨달았거든요. 이 마인드셋을 장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담은 전자책. 그리고 이 1대1 컨설팅 상품이 이제 다음 달부터 판매를 시작할 것 같은데요. 아주 소수만 받을 예정이에요.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근데 그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에 조금 테스트가 필요해서 제가 우리 기술번역반 수강하는 수강생님들에게 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요. 어, 확실하진 않은데 8월 기술 번역반 보너스액 여기까지는 제가 포함을 시킬 것 같아요. 근데 다음 개강 때는 이 내용이 아마 빠질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차례 정도 테스트를 했고, 대략적인 이제 그림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너스 컨텐츠로 제공해 드립니다. 음. 혹시 그 8월 기술 번역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할인 쿠폰 입력하시면 되고요. 14일 챌린지를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할인 쿠폰이랑 지금 이 웨비나를 다시 보실 수 있는 링크 포함한 이메일 다시 보내드릴 거니까요. 거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번역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번역 질문 많이 많이 해주세요. 혹시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리면 그 질문 다 모아서 질의문답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메일로 단체로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번역 질문이든, 기술 번역반 관련된 질문이든, 궁금하신 내용을 지금 채팅창에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요. 음, 어느 정도 수준이 시작해도 되는 적정 수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영어 실력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번역 일을 시작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다른 분들도 제가 답변 드리는 동안에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어 수준, 번역 수준. 영어 수준, 번역 수준일까요?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적정 수준인가? 음, 만약에 지금 번역 훈련을 시작하고 싶은 분이시라면, 제가 영어 중상급 정도이시면, 기술 번역반 수강하실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해드렸잖아요. 어, 여기다가 남겨드려야 되나? 제가 잠깐 한번 볼게요. 제가 기술 번역반 소개하는 그 페이지에서 어, 한 세 줄, 네 줄 정도 되는 영어 문장을 띄워놨었거든요. 그걸 보시고 내가 이걸 일단 대략 이해가 되고 요걸 조금 어색하지만 직역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 싶은 그 감이 오면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보거든요. 제가 요 내용을 지금 채팅창에 잠깐 띄워드릴게요. 이거 참고해 주세요. 어, 이러면 답변이 됐을까요? 우리가 가끔 궁금한 거, 이제 기사라든지 어떤 내용을 구글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번역하는 거 챌린지에서도 해보셨잖아요. 그걸 하면서 내가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아예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영어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이고, 내가 조금 어색하지만 문장을 만들었어. 번역문을 썼어. 하신다면 내가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내용이 정확한데 표현이 좀 어색해. 그럼 이제 번역 훈련을 시작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빨간 모자님 질문을 한번 볼게요. 맞아요. 영어 수준이 아무리 좋아도 번역 수준과는 그렇게 1대1로 딱 연결이 딱 떨어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번역이라는 건 예를 들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한국어 실력도 필요하고 영어를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능력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음, 롤모델로 하는 해외 번역가님이 있으신가요? 주로 거래하는 번역회사 국가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해외 거래하는 경우에 영한 번역을 위주로 일감을 받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롤모델로 하는 해외 번역가님, 제가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그분, 타스위티라는 분인데,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네요. 트랜스레이터, 테스 위티. 이 테스 위티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번역가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나가는 번역가들은 어떤 스펙이나 어떤 배경을 갖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 이분의 웹사이트가 바로 딱 뜨더라고요. 제가 이 채팅창에 이분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드릴게요. 타스위리 이분의 홈페이지에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많아서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이분이 쓰신 책, 그리고 이분이 소개해 주시는 책도 한 권인가 두 권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음, 롤모델은 아니지만 항상 좀 도움이 필요하다 싶을 때 제가 찾는 분이고, 이분이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번역가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을 팟캐스트를 영어로 진행하시는데, 이 팟캐스트를 들어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로 거래하는 번역 회사의 국가. 어, 제가 주로 거래했던 국가는 뭐 미국, 영국, 그다음에 어디 있을까요? 미국, 영국, 지금 딱히 기억나는 건 미국, 영국. 이게 어느 나라 국가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게, 그 번역 에이전시, 굉장히 대기업 번역 에이전시거든요. 보통 보면 그 본사가 미국에 있다거나 아니면 영국에 있다거나 아니면 유럽에 있다거나 뭐 이런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음. 그리고 캐나다는 그렇게 제가 많이 거래한 것 같진 않고 뭐 미국, 영국 아니면 유럽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해외 거래하는 경우 한 3년 차 정도 지나시면요. 한영 번역도 해? 라는 의뢰를 받기 시작하실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영한 번역을 하다 보면 한영 번역 공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영한 번역 일감도 받고 한영 번역 일감도 받습니다. 음, 이거는 번역가님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한 번역의 품질이 10점 만점에 5점이고 한영 번역의 품질이 10점 만점에 7점이라면 이분은 한영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더 번역료를 더 많이 버실 수가 있겠죠. 어, 음, 직역이면 단어 찾는 거 없이 바로 우리가 번역가에 대한 오해를 하시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음, 경력 번역가는 영어 사전이 필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사전은 필요해요. 그리고 인터넷 연결도 필요합니다. 구글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장이 너무 쉬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면 굳이 단어 뜻을 찾진 않겠지만, 저는 번역가 중에서 나는 번역을 너무 잘해서 영한 사전을 안 봐. 하는 분은 못 봤어요. 내가 이미 아는 단어 있지만 혹시 다른 뜻이 더 있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그 영어 사전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을 보면은 설명이 막 11개까지 이렇게 쭉 나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다 봅니다. 가장 적절하게 현재 맥락에서 이 단어의 뜻을 뭘로 택해야 될까? 그걸 고민하는 게 번역가가 하는 작업이거든요. 번역 테스트에 도전해도 되는 거. 번역 테스트라는 것은, 음, 초보 번역가님이, 나 이제 번역 일감 받고 싶어. 나를 이제 번역가로 봐줘. 나는 이러저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 라는 걸 영문 이력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고객한테 보냅니다. 그럼 고객이, 네 번역 실력 어떤지 한번 보고 싶은데? 우리가 번역 테스트를 너한테 보고 싶은데, 이 파일을, 한 이틀 정도 시간을 줄게. 번역을 해서 나한테 다시 보내줘. 그렇게 받는 게 번역 테스트예요. 근데 보통 굉장히 많은 초보 번역가님들이 내가 고객에게 이력서를 보내고 영문 이력서를 보내도 답이 없어요. 서류 통과가 안 되거나 비슷한 스펙을 가진 번역가들이 너무 많이 이메일을 계속 보내와서 번역 에이전시에서는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가 상태가 되는 거죠. 아마 보기는 볼 거예요. 왜냐하면 경력 번역가들한테도 계속 우리 번역가 더 구하고 있어. 네 이력서 좀 보내줘. 이런 제안 메일이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번역 테스트를
내가 도전해야지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영문 이력서를 고객한테 보내고 고객이 오케이 해서 나한테 기회를 줘야 번역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로라님은 번역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 번역할 때, 뭐, 원문에 어떤 특별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그 정보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인공 눈물이 있어요. 근데 이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간에 자기네들이 서로 주로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뭐 눈에 넣었을 때 시원하고 화끈화끈한 게 좋아. 나는 자극이 없는 게 좋아. 이렇게 사용자들이 그 해당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용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표현들을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최대한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을 하려고 하고, 만약에 그게 특별한 정보가 아니라 문장 자체는 되게 평이해 보이는데 뭔가 어떤 그 숨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애들을 의심이 되면 배경 지식을 조사하고 그 백그라운드를 막 서치하고 하는 작업을 좀 충분히 합니다. 최대한 시도를 해보고 도저히 여기에 어떤 다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캐치를 못하겠다. 그럼 이제 고객한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요렇게저렇게 배경 조사를 해봤는데 혹시 이런 의미가 맞니? 요렇게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공이 다른 제2 외국어라면 영어랑 병행한다고 했을 때 고객 입장에서 이거 무슨 말일까요? 전공이 다른 제2 외국어라면 어,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하시고 또 영어도 번역을 하신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고객 입장에서는 전혀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경력이 많은 번역가님들 중에서 한 8년 차부터 그런 분들이 가끔 보이는 것 같아요. 언어를 여러 개를 하세요. 프랑스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막 그래서 프랑스어도 상급, 영어도 상급, 일본어도 상급이다. 그러면 이게 세 가지가, 다양하게 컨비네이션이 됩니다. 프랑스어를 일본어로 했다가, 일본어로 영어로 했다가, 이게 굉장히 지그재그로 막 가거든요. 내가 영어 말고 다른 언어를 한다라는 거는, 차라리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는 스페인어를 조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스페인어를 조금 한다고 했더니 스페인어에 관련된 번역 일감을 막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저는 그 번역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완전 초급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언어 수준이 좀 탁월하다. 그런 상태라면 분명히 강점이 됩니다.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지 않습니다. 음. 근데 만약에 내가 스페인어를 하고 일본어를 하고, 근데 이게 실력이 중급이 아직 안 돼. 그럼 차라리 안 쓰시는 게 도움이 돼요. 왜냐면 나는 영한 번역가를 먼저 커리어를 쌓고, 나가는 게 이쪽이 가장 빠른 길인데, 아직 나는 뭐 스페인어를 완전히 잘하진 못하는데, 자꾸 스페인어 일감을 줘. 그럼 내가 이걸 거절하느라고 의사소통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음, 먼저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편하게 질문을 해주세요. 여러 가지 뭐 번역가들의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뭐든 관계없습니다. 아, 제가 아까 PPT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되게 짧게 설명했거든요. 그 부분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나온 커리어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IT 번역, 마케팅 번역, 법률 번역, 의학 번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 분야가 사실 수요가 많은 분야는 맞아요. 근데
이 주제 말고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 주제가, 다른 주제도 많아요. 특히 에너지 관련된 쪽 주제는, 에너지 쪽에 번역 일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일단 많지 않고, 에너지 분야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게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주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저는 어쩌다 보니 IT로 번역을 시작했고, 일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이 나랑 잘 맞았고, 의학 번역, 법률 번역 이 주제가 저랑 잘 맞아서, 저랑 잘 맞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전문성을 만들어 나가는 게 수월했던 거예요. 근데 로라가 보니까 의학 번역하고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쪽으로 해야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나한테 맞는 주제가 뭔지 탐색하는 그 과정을 먼저 거쳐 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음. 에너지 분야도 많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 탄소 중립, 그리고 그 기후가 지금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이상기후 때문에 막 폭우 내리고 난리 났잖아요. 그 관련된 키워드 굉장히 핫합니다. 그쪽으로도 좀 많이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처리 가능한 단어 수는 보통, 네, 워드로 칩니다. 음, 보통 그 프로스타컴이나 영문 이력서에 그렇게 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단어다. 그러면은, 1000 per day.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번역가는 하루에 한 1000단어 처리하는구나. 그렇게 알고요. 국방, 이쪽도 굉장히 핫하다고 하긴 뭐하지만 얘도 꾸준한 일감 있는 주제예요. 국방 관련된 것도 저한테 예전에 가끔 몇 번 의뢰가 왔는데 저는 그쪽은 전혀 문외한이고 관심도 없고 공부할 이 의지가 안 생기더라고요. 국방, 우주산업 이쪽 굉장히 여기도 일감이 꾸준히 있는 주제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국방이나 우주산업 같은 국가기술력, 요런 밀접한 주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컨택하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우리가 번역가가 이 주제를 다루는 고객을 찾아내는 거는 거의 탐정 수준이에요. 차라리 내가 국방이나 우주산업, 요거 관련된 뭐 국가기술력, 이 주제로 내가 번역 봉사를 하고 있다. 내가 이쪽 주제에 관련된 어떤 뭐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내가 이쪽에 관심이 있고, 내 이 주제를 전문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다. 원하면 번역 샘플도 보내줄 수 있다. 그런 어필을 링크드인이나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이런 곳에 나를 알리면 고객들이 귀신같이 구글 검색을 하고 네이버 검색을 해서 나를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게끔 만드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음. 그러면 고객이 이제 몇 가지 뭐 확인을 할 거예요.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일감이 있는데 번역할 수 있냐? 우리한테 번역가 이력서를 한번 보내봐라. 그렇게 아마 제안이 올 거예요. 근데, 나라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고객이 내가 올려놓은 게시물만 보고, 얘한테 한번 기회를 줘볼까 싶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두는 그 과정이 시간 좀 걸리는 거예요. 번역 훈련해야 되고, 이 해당 주제에 관련해서 내가 전문성을 실제로 쌓아야 되고, 전문성을 쌓았다는 걸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뭐, 링크를 남긴다든지, 내가 어떤 관련된 강의를, 뭐, 우주 산업은 워낙 기술 분야가 다양해서 이것과 관련한 내가 어떤 강의를 들었다. 강의 수료증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는다든지, 이렇게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게 훨씬 쉽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번역가로서 PR하기 위해서 여러 매체를 한꺼번에 하기 힘들다면, 맞아요. 여러 가지 하는 거 힘들어요. 그리고 불가능에 가깝죠, 사실은. 왜냐면 번역가님들이 번역 훈련도 해야 되고, 번역 공부도 해야 되고, 거기다 PR까지 하려면 정말 엄청 바쁘실 거예요. 음, 마카마카롱님께서 이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내가 타겟으로 삼는 고객이 누군가에 따라 달라요. 국내 업체와 거래하고 싶은지, 해외 업체와 거래하고 싶은지. 국내 업체? 한국이죠. 그러면은 나를 PR할 때 한국어로 콘텐츠를 작성하면 됩니다. 한국어를 콘텐츠로 올렸을 때 사람들이 쉽게 검색해서 찾을 만한 곳? 네이버 블로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해외 고객과 거래를 하고 싶어. 그러면 해외 고객은 어디 모여 있을까? 거기 모여 있는 거기에 가야 돼요. 프로스닷컴에 내 프로필 만들어서 올려놓고 그리고 링크드인에 내 프로필 만들어서 내가 요즘 하고 있는 활동 계속 꾸준히 올리고 링크드인 그리고 인스타 저는 활용을 안 해봤는데 인스타는 테스트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이 정도.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한다면 프로스닷컴이 일단 1번이고 그다음 링크드인 그리고 인스타는 한번 시간이나 여력이 남으시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 정도로 제안해드리고 싶어요. 음, 제가 초보 번역가 시절에 실력이 어중간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요. 번역 일감이 이렇게 있다가 없다가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 나는 번역에 좀 소질이 없나 봐.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어, 어떻게 말씀드려 이해하기 쉬울까? PR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안 그래도 이 내용을 PPT에 넣었다가 뺐는데,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번역가들을 쭉 살펴보니 이런 특징이 있더라. 그 내용을 제가 PPT로 만들었는데 뺐거든요. 잘 먹고 잘 산다. 여기서 말하는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우리가 다 번역 에이전시를 차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둘러보고 지켜보니까 어떤 분들은 영어 실력 하나만 굉장히 탁월해서 이분한테 자잘하게 들어오던 일감이 거의 번역 에이전시급으로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이 물량이 너무 커져서 그걸 처리하는 그 번역가님께서 회사를 차리셨어요. 보니까 작년인가 보니까 매출을 50억 정도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딱히 마케팅을 안 하셨어요. 한 번 거래를 했는데 번역 실력이 너무 좋아서 이 입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한 기업에서 이 번역가님한테 한 기업에서만 이 일감을 주는데도 이걸 다 처리를 못해서 이분이 그 에이전시를 차렸다. 이런 얘기인데, 어, 내가 PR할 그러니까 PR에 쏟을 에너지가 없어. 그러면 번역 실력 거기에만 일단 먼저 에너지를 다 쏟으셔도, 손해보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면 번역 실력이 워낙 탁월하고 좋은데 이걸 고객이 내가 전혀 PR을 않는데도 고객이 그걸 알아서 오는 경우는 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 영어 진짜 잘하는데, 나 번역 진짜 괜찮은데, 그런데도 번역 일감을 받는 게 시원찮다거나, 좀 만족스럽지 않다. 그 시점에는 번역가로서 마케팅을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기술 번역 수업에서 말씀하셨던 번역 봉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번역 봉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뭐 이제 자막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건데, 글쎄요. 저도 테드에서 번역 봉사를 했었는데, 이게 조금 어필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나는 IT 주제, 좀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이 기술에 관련된 어떤 테드 talk 영상 하나를 번역을 했고 그거를 단어 수를 해보니 뭐 한 5천 단어 됐다. 그리고 이 내가 번역을 한 내용이 뭐 IT, 인공지능 어쩌고 저쩌고에 대한 그 키워드에 대한 번역이었다. 내 이력서에 이렇게 쓰면 그건 기술 번역가의 이력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영상 번역가처럼 쓸 수도 있어요. 이게 몇 분짜리 영상이고 내가 어떤 툴을 썼고,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기를 어떻게 보여지,
있는 것으로 원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는 기술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력서에 적을 때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어, 어, 영상이 몇 분짜리 영상으로 적는 것보다는 그 단어 수를 카운트 하셔서 단어 수를 적으시는 게 저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음. 유튜브에 강의까지 하시니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 관리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혼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로랄 번역 수업이 아직 그렇게 막 훨씬 더 안정이 잡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소식도 나누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하느라고 조금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가 있다 하면, 이게 끊기지 않도록 여러 분야를 해두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초보 번역가님이, 어, 대비하고 싶은 상황이 여러 가지가 많죠.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걸 계산하고 스타트를 하기가 어려워요. 음. 번역 실력 자체에 일단 집중을 해놓고, 나한테 IT 일감이 들어왔네? 해. 번역을, 내가 그동안 번역 훈련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번역 품질이 어느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고객이 보더니, 얘 번역 잘하네? 이번에 IT 줬는데, 보니까 글을 좀 잘 쓰는 것 같아. 마케팅 한번 줘보자. 그 작업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해요. 어. 만약에 내가 그걸 좀 조절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끌고 가고 싶어. 그렇다면, 번역 봉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전문 분야를 쌓는다기보다 해당 주제로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어? 관심이 있어? 라는 걸 이력서에 미리 깔아놓으면 좋죠. 네, 밑밥을 깔아놓으면 그걸 보고 고객이 그럼 얘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배경이 조금 있는데 한번 테스트 해볼까? 이렇게 기회가 올 거예요. 어, 그래서 먼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번역 품질, 번역 실력을 만드는 거에 먼저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어, 번역가는 일단 그것만 준비해 놓고 나한테 다양한 메뉴로 고객이 제안을 해올 거예요. 동초보 번역가는 시간당 몇 단어 정도 처리하나요? 초보 번역가라는 이 개념도 사실 좀 되게 애매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데뷔를 했는데 막 2년 동안 일감이 없어요. 막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데뷔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그, 처리한 번역 단어 수를 보면 막 엄청난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초보 번역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한 하루에 500단어 처리하기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번역을 아예 처음 시작했던 당시를 생각하면 한 50단어 정도 그걸 처리하는데 하루 종일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번역 공부를 하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속도가 정말 무섭게 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애기들이 아장아장 그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속도 보면 저래고 언제 달리기를 할까 싶지만 애기가 제대로 그 걸음마를 뛰고 속도를 내고 다리에 더 근육이 붙고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뛰고 하잖아요. 처음에 굉장히 적은 단어를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게 정상이에요. 음. 한번 거래를 시작했을 때 시작한 단가는 같은 거래처에서 한 번 가격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리기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초보 번역가님들이 또 너무 많은 그 번역 에이전시와 미리 계약을 해놓는 거는 전 또 너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뭐 초보 번역가에게 손을 내미는 그 번역 에이전시가 많지도 않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번역 요율을 좀 지혜롭게 잘 정하셔야 돼요. 내 원래 단가는 이건데, 이번 프로젝트만 내가 이 가격을 수락할게. 이런 딜을 한다든지, 최대한 내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스타트를 끊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글쎄요, 하루로 봐야 되나? 요즘은 글쎄요, 하루에 몇 시간이라기보다는 주로 봤을 때 주당 한 8시간, 10시간 정도? 번역을 하는 것 같고, 저는 번역을, 음, 계속 그 방향을 추구하려고 노력했고 방법을 찾고 했었어요. 일은 적게 하고 번역료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 찾아와서 결국 제가 마지막에 찾은 단서가 난 카피라이터가 될 거야. 그 소개해드렸죠. 그런 것이었는데 저랑 이제 비교하시면 크게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혹시 다른 분들 또 추가 질문 없으실까요? 궁금한 거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인스타에서 이제 저라는 사람도 알려야 되고, 그, 로라의 번역 수업도 알려야 해서, 마케팅 목적으로 기술 번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팁, 아주 단편적인 조각조각 이런 팁, 정보,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단편적인 정보들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이 번역에 관심 있는 우리 챌린지 참여하신 참여자님들은 번역 실력 자체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번역 실력을 만드는 것에. 음. 마지막으로 아, 뭐 기술 번역반을 수강하시건 수강하지 못하시건 간에 이 책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책은 제가 이 기술 번역반 수강하는 모든 수강생님들에게 개강하기 전에 에, 강력하게 제가 당부드리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번역 이럴 땐 이렇게 조원미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 책을 학습지다라고 생각하고 책을 구매하셔서 이 책을 최소 3번, 4번 정도는 본다, 정독한다. 아, 거기 책에 보면 과제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과제를 내가 다 하면서 이 책을 정독한다. 그 마인드를 가지시고 이 책을 충분하게 활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음.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제 번역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 해야 되는 것들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번역 실력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영어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영어를 좀 잘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웨비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개인적인 질문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쪽으로 제가 이메일 주소 하나 남길게요. 이쪽으로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보내주시면 개인적인 정보 조금 드러내고 다른 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면 공유하고 공유할 수 없는 내용이면 공유하지 않을게요. 이쪽으로 또 개인적인 질문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챌린지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안내 메일 또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챌린지 또 하게 되면 이미 신청하신 분들 그 이메일 주소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구독 취소하시면 이제 삭제되겠지만 구독 그대로 살려놓으시면 제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럼 다음 챌린지나 뭐 기술 번역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